요즘 들어 돈이 부족하거나 재물이 빠져나가는 일만 반복된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때는 집안의 해바라기 그림으로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믿고 걸어두시는 해바라기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해바라기 그림이 오히려 재물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와 상황, 그리고 진정으로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해바라기는 예로부터 밝은 기운과 행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화려한 노란색과 태양을 향해 피는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물운과 성공을 기원하며 해바라기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해바라기 그림도 위치와 방향,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오히려 재물운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집안에서 해바라기 그림을 절대 두지 말아야 할 5군데 장소와 반대로 해바라기 그림이 재물운을 높여줄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재물운 상승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바라기 그림을 절대 두지 말아야 할 5군데 장소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실 안에는 해바라기 그림을 절대 걸지 마십시오. 해바라기는 매우 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태양을 향해 피는 특성 때문에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는데 이는 활동적인 공간에서는 좋지만 침실과 같은 휴식 공간에서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침실은 본래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음의 공간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곳에 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진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여 숙면을 방해하고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방해받으면 신체의 회복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적인 피로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당연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며 결국 재물운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이나 침대를 마주보는 벽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해바라기의 강한 에너지를 받게 되어 뇌가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 수면 연구에 따르면 침실의 환경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각적으로 자극이 강한 이미지는 수면 전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침실에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다면 지금 당장 다른 공간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는 대신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의 차분한 풍경화나 잔잔한 물결을 표현한 그림이 수면과 휴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이나 화장실에는 해바라기 그림을 절대 두지 마십시오. 화장실은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씻어내는 공간입니다. 재물과 불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그림을 이런 곳에 두면 재물이 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재물과 복을 화장실로 흘려보내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화장실은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 재물의 상징을 두는 것은 재물운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특히 노년층 청취자분들께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전통적 관념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화장실을 측간이라 부르며 집의 가장 구석진 곳에 두었고 중요한 물건이나 상징물을 절대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장실의 습기와 냄새는 그림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나 인쇄물은 습기에 약해 곰팡이가 피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그림은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장실에는 해바라기 그림뿐 아니라 재물을 상징하는 어떠한 그림이나 장식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화장실을 꾸미고 싶으시다면 해바라기 대신 물과 관련된 간단한 장식이나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과 관련된 소품은 화장실의 본래 성질과 조화를 이루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엌이나 주방, 특히 화구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해바라기 그림을 절대 걸지 마십시오. 부엌은 불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항상 불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해바라기의 강한 양기가 더해지면 지나치게 강한 양의 기운이 발생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화와 목의 에너지가 만나면 목생화의 원리로 불의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봅니다. 해바라기는 나무의 성질을 가진 식물이므로 불을 사용하는 부엌에서는 이 둘의 만남이 불의 기운을 과도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불화나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 공간에서도 부엌은 항상 신중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부엌은 조왕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져 불필요한 장식을 두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지혜는 현대 주거 공간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엌은 기름과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그림이 쉽게 더러워지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기름때와 연기로 오염되면 그 그림의 에너지도 함께 오염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엌, 특히 화구나 가스레인지 근처에는 해바라기 그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엌을 꾸미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과일이나 채소 같은 음식 관련 그림이나 물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계열의 작은 장식이 더 적합합니다. 물은 불을 제어할 수 있는 원소로 부엌의 강한 화기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계단이나 복도에 해바라기 그림을 절대 걸지 마십시오. 계단과 복도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기만 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저 지나친 곳이지요. 이런 곳에 재물의 상징인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재물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재물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버리는 상황, 즉 돈이 도무지 모이지 않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고정된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계단은 위아래로 이동하는 공간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올라가는 계단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재물운이 상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단의 불안정한 에너지로 인해 재물운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에서는 낙상 사고의 위험도 있어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화려한 그림은 안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도 역시 기가 머물지 않고 통과하는 공간이므로 이곳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도는 집 안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통로로 이곳에 강한 에너지의 그림을 두면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단이나 복도를 꾸미고 싶으시다면 해바라기보다는 산수화나 간단한 풍경화가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보는 이에게 잠시 휴식을 주면서도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문이나 현관문 바로 앞에 해바라기 그림을 절대 걸지 마십시오. 창문과 현관문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로 에너지의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곳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현관문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현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현관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면 집안에 들어온 재물운이 바로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현관은 명당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이곳의 에너지 흐름이 집 전체의 운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현관에는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역시 마찬가지로 창문 바로 앞이나 창틀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재물운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창문은 공기와 빛이 드나드는 통로로 에너지의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재물의 상징을 두면 그 재물 에너지도 쉽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창문 앞에 걸린 그림은 외부에서도 보일 수 있어 재물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재물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간직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재물의 상징이 밖으로 노출되면 시샘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현관이나 창문 주변을 꾸미고 싶으시다면 해바라기 대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푸른 식물이나 차분한 색상의 장식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문 주변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와 같이 에너지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해바라기 그림을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재물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바라기 그림을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이 상승할까요? 이제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좋은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실의 동쪽이나 동남쪽 벽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동쪽은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피는 꽃이니만큼 동쪽에 두면 그 상징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동남쪽은 풍수지리에서 재물과 불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이곳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거실에 두더라도 텔레비전 바로 위나 소파 뒤쪽과 같이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거나 기의 흐름이 막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서재나 공부방의 남쪽 벽면도 좋은 위치입니다. 서재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노력이 결국 재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쪽은 풍수지리에서 명예와 성취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이곳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학업과 사업의 성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책상을 바라보는 벽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면 공부하거나 일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당이나 식탁이 있는 공간의 서쪽 벽면도 좋습니다. 식사는 가족이 함께 모여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식탁에서 보이는 벽에 해바라기 그림이 있으면 식사를 통해 들어오는 에너지와 해바라기의 밝은 에너지가 시너지를 일으켜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쪽은 풍수지리에서 금의 방향으로
재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만 식탁 바로 위에 걸지 말고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북쪽 벽면입니다. 북쪽은 풍수지리에서 물의 방향으로 물은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업장의 북쪽 벽면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고객과 재물이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산대나 금전출 납기 근처의 북쪽 벽면에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크거나 화려한 그림은 고객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크기의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재물을 관리하는 장소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가정 경제를 계획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면 그곳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물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현명한 경제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나 현금 등 실제 재물을 보관하는 금고나 서랍 안에는 그림을 넣지 마십시오. 이는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좋은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해바라기 그림의 종류와 상태입니다. 어떤 해바라기 그림이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들거나 죽어가는 해바라기 그림은 피하십시오. 반 고흐의 유명한 시든 해바라기 그림처럼 예술적 가치가 있더라도 가정 내 재물운을 위한 그림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든 꽃은 쇠퇴와 죽음을 상징하므로 재물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생기 있고 활짝 핀 해바라기 그림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해바라기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 그림도 좋지 않습니다. 해바라기는 본래 태양을 향해 위를 바라보는 꽃입니다. 아래를 향한 해바라기는 우울함과 부정적 에너지를 상징할 수 있으므로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위를 향해 활기차게 피어 있는 해바라기 그림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너무 어둡거나 음침한 색조의 해바라기 그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의 밝고 노란 색상은 태양과 금을 상징합니다. 만약 그림의 색조가 어둡다면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밝고 선명한 색상의 해바라기 그림이 재물운 상승에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그림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그림, 찢어지거나 손상된 그림, 먼지가 쌓인 그림은 재물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림의 상태가 나쁘면 그만큼 에너지의 흐름도 나빠집니다. 항상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그림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그림의 먼지를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해바라기 그림의 크기와 주변 환경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공간에 지나치게 큰 해바라기 그림을 걸면 압박감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넓은 공간에 너무 작은 그림을 걸면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와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해바라기 그림뿐만 아니라 실제 해바라기 화분을 집안에 두는 것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해바라기 화분도 앞서 말씀드린 5군데 장소에는 두지 마시고 좋은 위치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식물은 그림보다 에너지가 더 강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 그림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위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재물운 상승은 단순히 그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이제 해바라기 그림 외에 재물운을 높이는 진정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어도 게으르고 낭비가 심하다면 재물운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근본적인 재물운 상승의 비결입니다. 둘째,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단순히 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저축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재물이 됩니다. 셋째, 나눔과 베풀매 정신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은 순환하는 에너지와 같아서 자신만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선한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재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항상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는 충분한 재물이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늘 부족함과 가난을 걱정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풍요와 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다섯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재물을 즐길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지식과 기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결국 재물로 이어집니다. 특히 경제와 재테크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은 재물운 상승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해바라기 그림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재물운 상승의 비결입니다. 해바라기 그림은 그저 이러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재물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침실, 화장실, 부엌, 계단이나 복도, 창문이나 현관문 앞은 해바라기 그림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반면 거실의 동쪽이나 동남쪽 벽면, 서재의 남쪽 벽면, 식당의 서쪽 벽면, 사업장의 북쪽 벽면, 그리고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 공간은 해바라기 그림을 두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그림을 고를 때는 활기차고 밝은 색상의 위를 향해 피어있는 해바라기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 올바른 돈 관리, 나눔과 베풀매 정신, 긍정적인 생각과 말, 건강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진정한 재물운 상승의 비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재물운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해바라기 그림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한 노력이 모여 여러분 모두에게 풍요로운 재물의 기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